어쩌면 여러분은 아주 생소한 낙원으로 휴가를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는 길을 알아둬야겠죠.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닷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수심에 자리한 고속도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리도 몇 개 세워야 하고 태풍의 위협도 견뎌내야 하죠. 이 인선들이 끌고 오는 건 뭘까요? 거대하지만 망가지기 쉬운 터널 부품입니다. Come back. Close. 202호 슬로우 다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실은 배가 아직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서 전 세계를 매혹시키려 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420만 명으로 면적은 밀라노에 육박하며 마드리드보다 크고 맨해튼만큼이나 복잡한 곳이죠.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면 부산은 호랑이를 포효하게 하는 곳입니다. 이곳엔 곧 세계 최고층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최대 항구이자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분주한 항구입니다. 3초에 하나씩 컨테이너가 내려지고 있고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항구까지 건설하고도 부산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제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노릴 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죠. 아시아 최대 수산시장 중 한 곳인 이곳에서 그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인 수십 명이 매일 14시간씩 이 비좁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엄청난 인구 밀도 탓에 발 디딜 틈도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진해만 건너편에 있습니다. 거제도입니다. 맨해튼 면적의 7배나 되는 섬이지만 인구는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부산과 거제도입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거제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지가 될 수 있는 곳이죠.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고 한국의 호랑이가 다리를 쭉 뻗을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제도에도 커다란 문제점이 있죠. 출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해로로는 부산에서 8km 떨어져 있을 뿐이지만 육로로는 140km나 됩니다. 편도 3시간 반이나 걸리기 때문에 자유롭게 드나들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곳을 오가느라 잃는 시간과 인건비만 해도 매년 4억 달러에 달하죠. 이는 올림픽 유치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곳엔 선수들도 오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이동 시간을 40분으로 단축시키고 양쪽 지역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바로 부산 거제 연결 도로죠. 근 50m 해저에 자리한 4차선 고속도로로 두 개의 거대한 사장교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미식축구 경기장 80개를 이은 것보다 긴 세계 최대의 기반시설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해수면에서 48m 밑에 건설돼 세계에서 가장 깊은 침매 터널이 될 것입니다. 터널은 18개의 거대한 함체로 이루어집니다. 함체 하나가 미식축구 경기장 2개 길이고 무게는 항공모함 한 척과 맞먹습니다. 접근 갱도를 사이에 둔 터널은 각각 차선 2개가 들어설 만큼 넓죠. 이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건설 자체가 까다롭기 그지없습니다. 터널 함체를 하나씩 제자리로 옮긴 후 바다 밑바닥까지 조심스럽게 내려야 합니다. 각 함체 사이의 틈은 35mm 이내여야 하죠. 엄지손가락 두께보다도 좁은 셈입니다. 날씨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This site is exposed to the open sea. There are always high waves, and the water is deep as well. 수심이 깊습니다. It is wide open to the northwest Pacific Ocean, so we have extreme exposure conditions for the construction period. So we've got to be ready for whatever that sends us, like big swell waves, strong winds, and even occasional typhoon. 지금까지 존재한 적 없는 터널을 짓는 데는 그만큼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해저 터널을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다릅니다. 네덜란드는 5세기에 걸쳐 바다와 싸워온 경험이 있죠. Afzinken van tunnels. Tunnel immersion is actually a Dutch speciality. If you look at the number of immersed tunnels in the world, most of them are in the Netherlands. Dan zijn verreweg de meeste in Nederland. Dutch company는 이것을 The Dutch company had a zest for a challenge and the confidence that they could solve these problems. And so we were able to trust each other. But that's how we ended up working with the Dutch. 신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게 자신감입니다. Moet je even naar Kim hier lopen of die even met dat bootje even? 피터 반 베스텐도르프는 21년 전 말단 직원으로 스트룩톤에 입사해 자신의 자리를 다지며 지금까지 8개의 해저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Better when it's tight. Yeah. 하지만 이번 공사만큼 힘든 건 없었죠. Die sleepboot 101. Er is niks mooier. There's just nothing better than immersing a tunnel. It's great to work with a relatively small group of people who are so focused on their job Sling the rope, please, and put in 200%. That's just amazing. 가장 먼저 건설되는 것은 터널 입구입니다. 하나는 가덕도에, 다른 하나는 무인도 근처에 건설되죠. 이 입구에서 바다 밑으로 12m를 파내려가서 해저 터널 함체까지 닿도록 합니다. 하지만 바다 밑바닥을 파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사가 너무 가팔라져 차로 다니기 어렵죠. 대신에 사전 제작된 터널 함체를 바다 밑바닥에 올릴 계획입니다. 먼저 터널이 자리할 곳에 깊은 도랑을 팝니다. 그 다음 기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기반함에서 3m가량 떨어진 곳까지 콘크리트 기둥을 박아 놓죠. 지진을 대비해서 도입한 방식인데 기반함을 피함으로써 그만큼 유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자갈을 깔아 고르게 만든 표면에 함체를 올립니다. 자갈밭의 높이에 따라 터널 함체의 높이도 정해지기 때문에 자갈은 한치 오차도 없이 깔려야 하죠. 그 후에 터널 전체를 수천 톤의 쇠석으로 덮어서 선박이나 닻에 의해 손상되는 걸 막습니다. 터널 함체는 미리 제작되기 때문에 우선 함체를 제작할 장소를 찾아야 했죠. 부산에선 쉽지 않은 일입니다.
If you look around, there's not a single metre of flat land anywhere that a contractor can use as a base for the construction period. 건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는 35km 거리에 있습니다. 함체 5개를 한꺼번에 제작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곳이죠. 각 함체 무게는 48,000톤이며 8개의 콘크리트 조각으로 이루어지는데 조각 하나가 런던 버스 길이의 2배나 됩니다. 물이 콘크리트 이음매로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해저 터널엔 재앙과도 같은 일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기지 덕분에 이 거대한 함체는 단 하나의 이음매도 없이 제작됩니다. We continuously poured full sections from the ground up to the top of the walls to eliminate gaps in the walls. 이 작업을 하는데 24시간이 걸렸습니다. 함체 끝은 강철 칸막이 문을 달아 밀폐하죠. 이 문은 네덜란드에서 구한한 것으로 곧 진해만에서 그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칸막이 문은 방수 처리가 돼 있는데 함체를 침수시켰을 때 물이 새면 안 되기 때문이죠. 드라이독에 물을 채워 함체를 띄운 뒤 바다로 나갑니다. The inundation of the dock takes approximately 48 hours. During the first phase, we let in water until it reaches the level of the bulkhead door. Then we'll check to see if the bulkheads are leaking. Once all the leaks are repaired, or if there are no leaks, we'll fill up the dock completely. 올림픽 수영장 230개를 채울 만한 양의 물이 투입됩니다. (48,000톤짜리) 함체를 물에 띄울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Inside every tunnel segment, there are 6 ballast tanks, and they're filled with water. Ben, alle kleppen staan open, dus voor mij mag de pomp aan. To start the flotation process, we begin pumping out the water. We continue until the tunnel segment starts floating. What the tugboat has to do is to tow that slow. Then with the other winches at the backside, we control the tunnel element sideways direction. 함체를 바다로 띄울 준비가 됐습니다. 함체와 드라이독의 충돌을 피하려면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Pas erop dat hij niet van dek afrijdt, hè? 양쪽으로 공간이 2m밖에 없기 때문에 한 채 오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Oké, Maurice, we zijn er doorheen, we zijn gekruist, dus we kunnen zo gaan remmen. Allebei de boten zijn bezig. Ja, goed jongen. Gebeurt. Ja. 놀랍게도 함체를 바다로 내보내는 일은 그나마 쉬운 작업이었습니다. 해저 터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산거제 연결도로의 나머지 구역도 윤곽을 드러냅니다. 2개의 거대한 다리죠. 하나는 철탑이 3개, 다른 하나는 2개입니다. 두 다리의 최고점은 해수면에서 156m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50층 건물과 맞먹는 높이죠. 철탑 간의 거리는 미식축구 경기장 5개 길이며 다리 밑으로는 가장 큰 화물선도 다닐 수 있습니다. 해운업을 생계로 삼는 도시에선 중요한 조건이죠.
하지만 근사한 다리의 외형을 살리는 일은 무엇보다 힘든 도전입니다. 다이아몬드 형태를 한 철탑 때문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커브로 되어 있는 주탑은 Of course, curved pylons are very difficult to construct, but they're very much in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scenery in many ways, in that they bear resemblance to a mother's praying hands and to the wings of seagulls.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5km 밖에서는 함체 5개가 임시 정박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진해만을 건넌 후 자갈을 깔아 평평하게 골라둔 해저로 내려지게 됩니다. 목적지까지는 이걸 이용합니다. 대저택크의 평저선이죠. 네덜란드에서 설계하고 한국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평저선은 함체 양쪽 끝에 한 척씩 배치돼 있다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평저선에 있는 거대한 윈치로 함체를 해저로 내립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망망대해에서 실행해 본 적은 없는 방법이죠. 특수잠수팀이 첫 함체를 물밑으로 내릴 준비를 합니다. 잠수부들은 데이터 시스템과 전원 장치 연결을 확인하죠. 칸막이 문에 붙은 해양 생물도 제거합니다. Down on the wire, please, Steve. Down on the wire. 마지막으로 함체 위치 조절에 필수적인 강철 와이어를 함체 밑에 설치합니다. It's in a good position now. We can come up on the wire. Coming up on the wire. 한편 수면 위에선 임시 출입용 탑을 세워 밸러스트 탱크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함체로 들어갈 길을 만듭니다. Over the tunnel is clear.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잘못되면 제 시도는 불가능하니까요. What we do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luck. We know what's involved, we know how the process works, and we have the feeling we control the whole process. 과연 그럴까요? 네덜란드에선 침설팀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56명의 팀원들이 피에터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피에터는 일기예보를 기다리죠.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태평양에 파도가 밀려듭니다. Because we're situated offshore, we have to deal with waves. And these waves can be pretty fierce. 30cm가 채 안 되는 파도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 터널 함체를 구성하는 조각들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함체 운명은 오로지 파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흘 동안 바다가 잠잠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투룩토는 일기예보를 해줄 곳을 찾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에 발벗고 나설 회사는 거의 없죠. 그러다가 한 덴마크 회사가 나섰습니다. 이들이 선보인 기기는 10cm 높이의 파도를 닷새 후까지 예측할 수 있었죠. 실로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That means we're able to say, tomorrow we can do an immersion. And that means we're able to put people on the plane yesterday. Really on a last-minute basis. It takes away a big risk for us and for our client. We've got the weather. They're all showing the same prediction. The swell still not as bad. I would say we have a go. 승인이 떨어집니다. We'll try. No more try, right? Okay, thank you. Yes, bye-bye. 이제 48시간 동안 이 긴장이 지속될 겁니다.
6개월 동안의 작업 결과를 강철 케이블과 일기예보에 맡겨야 합니다. 오늘 밤엔 모두가 잠을 설치겠죠. 시속 3km로 조심스럽게 운반해온 첫 함체가 터널의 시작점인 가덕도에 도착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막 날아온 정예팀이 합류합니다. 이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술자들이죠. Gooi anker 6 maar weer overboord. We gaan eerst de longtunnel secundair pakken. 하지만 해안에서 작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양쪽으로 1m의 여유 공간밖에 없는 자리에 48,000톤짜리 함체를 끼워 넣어야 하죠. 까딱 잘못했다간 함체가 바위 사이에 끼일 수 있습니다. 함체를 조종하는 14개의 강철 케이블은 바위 틈과 해저에 내린 닻으로 고정합니다. 함체 위치 조절엔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프리즘과 거울로 만들어진 기기를 출입 갱도와 측량탑에 설치해 위치를 측정하죠. 한국 기술자들에겐 낯선 기술이어서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 이 고된 작업은 건축공학적 승리가 될 수도 48,000톤짜리 재난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유 공간도 극히 적고 너무나 위태로운 작업인 탓에 함체는 매우 느리게 이동합니다. (35km에) 걸친 여정 끝에 함체는 입구에서 4m 거리까지 왔습니다. We've worked really hard for a half a year to prepare for this moment. 56 of our people are here to execute this operation. The Koreans are excited and tense because they've never witnessed this. We've done it more often, but still, a very special moment. 지금까진 강철 칸막이 문이 함체 양쪽 끝을 보호했습니다. 문 뒤에는 매우 연약하지만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 있습니다. 터널 입구와 함체 사이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밀폐시킬 고무 패킹이죠. 이제 함체를 내릴 준비가 됐습니다. 원격 조종으로 밸러스트 탱크 안에 서서히 물을 채웁니다. 통제실에서는 원격 조종 카메라로 평저선과 함체 내부 상황을 주시합니다. Oké, heren, jullie mogen wat mij betreft alle 4 tegelijk laten zakken. 함체는 터널 입구와 3.5cm 이내로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You can imagine that if this segment were placed 10 centimeters off and you did that 18 times, you'd end up 2 meters off on the other side. Well, that wouldn't be very good. 7시간 후 드디어 안착합니다. 함체는 육지 쪽 터널 입구에서 불과 50cm 거리에 놓였습니다.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 한 쌍의 강력한 유압 잭을 투입합니다. 잭으로 연결시킨 후 압력을 가해서 틈을 메우는 거죠. 마지막 작업은 육지 쪽에서 시작됩니다. 폭 3m쯤 되는 물의 장벽이 함체와 터널 입구를 가로막고 있죠. 이것을 침설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이 밸브를 열면 물이 밀려나갑니다. 침설 조인트 안이 비면서 외부 압력이 고무 패킹을 더욱 압축해 완벽한 밀폐가 이루어집니다. 칸막이 문의 울림으로 조인트 내 물 수위를 알 수 있죠.
물을 다 빼내고 나면 칸막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가 고장났습니다. You know that he was going to break? Huh? Did you know that? Because you took the toolbox with you. 더 조악한 기술을 써야 합니다. 건설팀과 침설된 첫 함체를 갈라놓은 건 육지에서 미리 설치한 강철벽 하나밖에 없죠. 단순하면서도 기발한 도구입니다. 다른 터널들의 경우 함체 끝을 콘크리트로 막고 침설 후 콘크리트를 깨부숩니다.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잔해가 남죠. 반면에 강철 칸막이 문은 설치 및 제거가 쉽고 함체마다 돌려가며 재사용이 가능해 재활용도 됩니다. 더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해서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셈이죠. 마침내 문이 열립니다. Although we experienced some unexpected things, we were very happy that it was completed successfully in the end. And the feeling of accomplishment was indescribable. 약 78시간 후 기나긴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직원도 있었죠. 하나는 끝났고 이제 17개가 남았는데 모든 게 원활히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부산 터널과 마찬가지로 교량 블록도 자리를 잡아갑니다. 한 번에 하나가 아닌 2개씩 시공되는데 이를 균형 캔틸레버 공법이라고 합니다. 철탑을 중심으로 강철 프레임을 바깥쪽으로 시공함으로써 다리의 중심을 잡은 후 지지용 케이블 2개를 연결합니다. Once they've done that, the derrick crane then lifts up 6 precast concrete panels and places them onto the steel frame. Then put a final post-tensioning into the cables. And we're ready then to start the whole thing over again. 한편 터널에서는 함체 12개의 침설 작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심 48m의 가장 깊은 지점에선 가장 어려운 작업이 남아있죠. Martin, 202 zit ook vast. 202 vast, oké. Oké. Die schop even achteruit lopen. Daar naar achter.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Dan gaan we die 505 weer vastmaken. Ja. 이곳 해저엔 부드러운 진흙이 있어서 함체와 평저선을 단단히 고정할 닻을 먼저 내려야 합니다. 만타가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스테이브 만타라 불리는 닻을 내립니다. 이 닻은 다른 닻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 파고들 수 있습니다. 13번째 함체가 도착하면 닻에 연결된 강철 케이블 14개가 함체를 제2위치에 고정시킬 겁니다. 하지만 깊은 수심 때문에 위험은 가중되죠.
함체가 밑바닥에 도달한 뒤에 밸러스트 탱크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기술자들을 함체 안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1번 함체였다면 출입용 탑을 쓸 수 있지만 여기선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기 추진 잠수종을 쓰는데 침설 터널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구매해 이번 공사에 맞게 개조한 것입니다. Coming down to 15 meters, see if we can get the tunnel on sonar. This is the tunnel element here. That's something probably bollard on the corner. With a little boat like this that can go to 300 meters, you've got the concept of a ferry transferring people to the tunnel segment. 잠수종의 길이는 9m로 조종사와 부조종사 5명의 엔지니어가 탈 공간이 있습니다. 함체 위 착륙탑에 도킹하면 물의 유입 없이 터널로 들어갈 수 있죠. 깊은 수심 때문에 함체를 내릴 때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위치가 어긋나도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첫 함체 위치를 맞출 때는 출입용 탑에 설치한 프리즘으로 위치를 측량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출입용 탑 따윈 없습니다. 이번에도 네덜란드인들은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토트와이어란 이름의 기기인데요. 이를 이용해 한쪽 끝은 침설할 함체 머리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앞서 시공한 함체에 매답니다. 토트와이어는 강한 압력을 받더라도 두 함체를 단단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잡는 건 매우 섬세한 작업입니다. 개별 제작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함체이기 때문에 절대 망가뜨려선 안 됩니다. 함체가 내려가는 동안 컴퓨터가 와이어의 길이와 각도를 기록하고 그걸 이용해 함체 위치를 알아냅니다. De totwire is dat nu op high tension? The taut wire is now under high tension between this segment and the previous one. And as the segment descends, the wire automatically retracts and becomes shorter. So that provides us with exact positioning data. 함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센서 4개를 칸막이 문 코너마다 하나씩 부착합니다. 이것도 특별히 자체 제작된 기계입니다. 얼마나 정확한지는 직접 확인하시죠. 작업 전체가 평저선 위에 있는 통제실에서 원격 제어됩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밸러스트 탱크를 채우기 시작하죠. You can feel the tension building up now. And then we all have one question. Can we do it again? Can we get it in position? It's the same tunnel, but it's farther away from the coast. It's deeper, the weather, everything. So many aspects make it different every time, so you have to stay alert. 데이터가 페터의 컴퓨터로 전송되고 매 초마다 함체 위치가 새로 업데이트됩니다. Dit is de tunnel waar we naartoe moeten. This is the tunnel where we have to go to. The green one is the final position, and this is where it is now. So you can see it's just below sea level. De contraction zeker net 2. Even terug naar rond de 10 ton houden. Die CS1 even wat zwaarder laten blasten, Anne. 윈치에서 전달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함체 위치를 조절합니다. 마치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한 발짝 앞으로 한 발짝 밑으로 진행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발걸음 더욱 조심스러워지죠. At this stage, where the tunnel is just a few meters underwater, there's no problem. We can still move in any direction. Nothing can hit it. But when we're approaching the segment that's already on the bottom, then I have very little clearance. So the steps I make will be a lot smaller. Stapjes veel kleiner die je maakt. 48m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습니다.
1분당 9cm를 내려간 셈이죠. 두 함체를 연결하는 데 또 다른 난관이 도사리고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제시됩니다. The moment a tunnel segment approaches the one ahead of it, it's moving because of the swell. So we install two guide beams on the top end of the segment. 역시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해결책입니다. The moment we pull them closer together, the guide beams become less flexible. The movement diminishes until the segment is motionless. 이제 두 함체 사이의 간격은 50cm입니다. 시야가 흐린 악조건에서 잠수부가 유압 잭을 연결합니다. 함체끼리 잘 정렬된 듯 하지만 이쪽에서 생긴 사소한 오류가 반대편에선 아주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대비책은 있죠. 칸막이 문에 달려있던 원격 조종 센서 4개가 가동됩니다. 이 센서가 함체의 위치를 기타 줄너비 수준인 밀리미터 단위까지 파악해 측정된 데이터를 통제실로 보냅니다. 필터는 48,000톤짜리 콘크리트를 우측으로 50cm 옮겨야 합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도 물살은 세고 함체 자체도 워낙 길어서 안정적인 이동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위치 조정 시스템 또는 EPS라 불리는 것으로 이 역시 네덜란드에서 단순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개발됐습니다. 유압식 다리 한 쌍에 움직이는 팔을 달아 함체를 들어올려 옮기도록 만든 겁니다. 이 다리를 연결하는 강철 케이블 4개는 정박제에 이미 설치가 됐던 거죠. 로봇 다리에 장착된 EPS가 함체를 옆으로 움직여 위치를 재조정합니다. 그리고 원격 조종으로 잭을 단단히 조여서 고무 패킹을 압축합니다. 됐습니다. 함체 하나가 더 침설됐습니다. 터널과 마찬가지로 다리 역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철탑 2개짜리 다리에 마지막 블록을 깔기 전 규모는 매우 작지만 강력한 유연성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주요 부품 설치를 위해서 양쪽 탑을 7cm쯤 당겨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당겼던 걸 풀면 마지막 블록이 제자리에 딱 맞아 떨어지죠. (6년이나) 일한 터라 다들 얼른 끝마치고 싶을 테지만 터널팀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되도록 천천히 작업을 진행합니다. 리바브로 앞에서 차. 리바브. 이리 가져와. 아주 거대한 다리이기 때문이죠. 몇 킬로미터 밖에선 페터의 팀이 마지막 함체 침설을 준비합니다. 첫 함체 때처럼 18번째 함체도 바위 사이에 자리 잡아야 하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평저선에서 바위로 닻을 몇 개 내립니다. 섬하고 가깝게 되어 Because it's so close to the island, it's very difficult to install the immersion wires. Connecting them isn't easy by any means. It's not just a matter of simply pulling them in place. 케이블 연결이 끝나면 함체를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함체가 굉장히 Because this segment is extremely heavy, we can't afford even a small mistake. Light contact can cause huge damage to the segment, and that kind of damage can set back the entire project. 3년간의 노력 끝에 오늘 밤 드디어 마지막 함체 문이 열립니다.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말이죠. 함체가 바다 밑바닥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쪽 끝이 28cm 들려 있었던 거죠. We're now trying to figure out what the cause is. We don't know yet. It's a major problem at the moment. We're taking about half an hour to go through all the steps so that we don't miss anything each. And then I'll inform you about the situation. Okay. EPS 중 하나의 팔 밑에 자갈이 너무 많이 깔린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팔을 제거해야 했죠. 결국 터널 개통은 하루 더 기다려야 합니다. 조정 끝에 마지막 함체까지 바다 밑바닥에 바르게 설치됐습니다. 이제 터널 안에 들어가 마지막 함체의 조인트를 메우는 일만 남았죠. 가덕도 쪽에 설치된 입구로 터널에 들어갑니다. 피에터가 터널에 들어가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죠. Je begint ergens aan 3 jaar geleden. You start something 3 years ago, and the first time you think, gee, still so many to go. But time flies. Now it's the last one. That feels kind of strange. Mixed feelings. Glad it's almost finished, but it's a pity we can't do one more. We're approaching that moment again. It's at the bottom, opening the door, hoping it'll all be okay. 3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De klep gaat nu open op standje 1. 마지막으로 침수 조인트에서 물을 빼고 함체끼리 이어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Maurice, Peter, we hebben water in de ballentank. Zie jij al de tunnel bewegen? Ja, we zijn op 2 meter voor. Oké, prima. Ja, 3 mm. 이 과정이 끝나면 늘 자축을 하는데 특히 오늘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이죠. 한때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이젠 절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곧 각자의 길을 가겠죠. 기나긴 여정의 끝은 이 칸막이 문 뒤에 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영광은 피에터가 맡았습니다. 한편 다리에서도 마지막 블록이 제 위치에 끼워졌습니다. 타워를 당기고 있던 힘을 풀면 다리 전체가 고정될 겁니다. 다리마저 완공됐으니 남은 건 터널의 마지막 함체를 여는 것뿐입니다. 최종 점검을 합니다. Really extremely proud that we did it, and happy, of course. Happy for the whole team. It's just great. After all this time and after a difficult operation, we did it. Very emotional, yes. Fits the moment. I'm proud. So proud. Yeah. Come back. 이번 터널 건설은 피에터의 팀에겐 또 하나의 화려한 경력으로 남을 것이고 한국 팀에겐 네덜란드인들과 함께 세계 무대에 합류할 기회였습니다. Actually, this was the first immersed tunnel project in Korea, and we developed lots of new equipment, and we trained lots of engineers, and eventually we could finish in time, and everything is happy. 이 도로는 그저 섬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미래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는 아무도 모르죠.